이보규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구로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구로가 영등포하고 분구하기 전에 75년도부터 78년도까지 영등포구청에서 새마을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죠. 근데 내가 여쭤봤어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 나하고 몇 살 차이가 가장 좋으냐 물어봤더니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연하의 여인하고 어느 여자인은 23살이는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편. 옛날 12살만 많아도 띠동갑이라 그래서 도둑놈이라는데 요새는 뭐 엄청나요. 근데 사실은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부부가 좋은 것은 동갑내끼리 살면 좋대요. 우리가 한동갑끼리 사시는 분 계십니까? 부부가 한동갑. 한동갑끼리 사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분들은요 참 복받은 분이에요. 그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가보면 아주 편해요. 너라 그러고 막 이거 유머인데 전혀 안 써주면 등에 땀이 나는데. 근데 그건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동갑내가 좋대요. 근데 내가 너무 연식이 됐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실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이를 오면서 지하철역 타고 오면서 떼어내버렸어요. 몇 회를 떼어내버렸느냐. 여기 와보니까 대충 오늘 퇴직하시는 분들은 60살이지만은 한 50살 정도로 하면 대충 맞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 나이에서 33살을 빼겠습니다. 그럼 올해 몇 살이죠? 83살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과의 의미로 먼저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친 분들은 나이 많아도 좋으니까 강의하세요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구로구의 구청장님이 열린 분이세요. 내가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계획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이 바쁜 철에 이철에 직장 괴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달라는 교육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갑질 예방이니 뭐 청렴이니 뭐 얘기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꼭 그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소개를 자세히 했으니까 얘기할 거 없지만은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서울시 공무원 36년 했습니다. 동사무소 출발해가지고 구청, 그 다음에 시청 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강사 본부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서 새마을운동 금명대도 받고 뭐 나와보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이 집 제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6형제거든요. 아들만 6이에요. 큰형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 치르고 형제들이 남아가서 물어봤어요. 작은 형 보고 올해 형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올해 85살이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버지 몇 살 돌아갔어? 아버지 85살이래. 그럼 사촌형은 84살이래. 그래서 내가 형 보고 그럼 몇 년 남은 거야 형은? 그랬더니 형이 나보고 너는 몇 년 남으냐? 그때부터 85살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빼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2년도 안 남았잖아. 그래서 죽기 전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둘째 형이 86살인데 아직 안 죽었어. 나도 이제 조금 더 살겠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지식, 경험, 체험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 이게. 나눠주는 게 뭐냐? 그게 책을 써서 나눠주는 거하고 강의하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은 뭐 내비두면 나라 사람이 쓸 거니까 지식은 내가 죽으면 노인 하나 죽으면 도서관 탄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되어 그런 의미로 온 것이고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절반이 잔나 봐요.
목사 설교하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열받으니까 그 권사님 그 좀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깨우세요. 그러니까 권사가 일어나서 혼자 말처럼 말하는 거야. 잠은 지가 들게 해놓고 깨우긴 나보고 깨우래. 오늘 강의장에 일어난 모든 건 나의 책임입니다. 근데요, 여기 오면 대충 사회자들이 뭐 전화기 꺼놓으라 뭐 막 이러잖아요. 이거 끌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옆에 분하고 할 말 있으면 떠드세요. 암만 떠들어도 내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내 목소리가 더 클 거니까. 그리고 강의 듣다가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큰 소리로 야 그게 강의냐? 내가 해도 나보다 낫겠다. 이래도 관계없단 말이야. 근데 왜 전화를 받으려냐면 설교 중에 집사가 전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받아. 또 전화 치나. 전화에다 진동을 놓으세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이것뿐이에요. 이러는데 목사 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돌아서더니 하나님 접니다. 말씀하십시오. 혹시 하나님 전화할지 모르니까 받으라는 얘기지 이 시간에 전화 안 받아도 돼야지.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느냐, 갑질과 예방의 괴롭힘은 문제는 뭐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할까 하는 얘기를 일상 직장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걸 얘기할 테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담아갈게요? 병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설명 하나도 알죠? 꿀병, 꽃병, 물병입니다. 병에 담긴 물건을 빼놓으면 다 이름이 세 개 병입니다. 그런데 뭘 담아내 따라 같이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통이라도 쓰레기라면 쓰레기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사실 이 남자들은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힘만 세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고 근육질을 같더라도 머릿속에 이걸 담지 않으면 지도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크로징 강의를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고급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1시간 동안 강의 듣는 것은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걸 마음속에 이러는데 저장 공간을 비우세요. 소낙비 쏟아질 때 뚜껑 열어놓자면 비가 모이지 않아. 무조건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저장을 비우고 잡념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펼쳐놓으면 당신의 삶이 보입니다. 운명을 잘 타고났습니까? 사주팔자는 만나는 분은 좋은 분 만났습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인연이든 동행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아내, 구청에서는 좋은 구청장, 강의 받을 때는 좋은 강사. 내가 시작하니까 나 정도 만나면 오늘 강사 대박 같습니까? 죽순 것 같습니까? 대박이요. 대박. 아, 인간성 참 좋으시다. 참 저런 분이 여기 앉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요, 어느 분이 내가 군대 가서 열애 편지를 많이 보내봤어요. 회답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편지 받은 사람들이 나의 못생긴 얼굴을 기억하는 거야. 나는 얼핏 봐도 못생기지만 뜯어보면 더 못생기긴 내 얼굴이야. 이 안경은요, 이거 사실 가짜 안경이에요. 이거 손가락이 들어가, 이거 들어가는데 왜 썼느냐? 좀 인물 좀 좋게 보이려고 조금 지적이 보이다 해서 이거 쓴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못생기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세상에 누가 맞선 보러 갔는데 남자가 나쁜 놈이야. 여자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했대요. 얼굴이 참 재밌게 생기셨네요. 이랬다는 거야. 여자 얼굴이 재미있다면 그럼 무슨 개그우먼이야?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하나밖에 없으면 딸 좀 이쁘게 나눴지. 오늘 맞선 보러 갔더니 그놈이 날 못생겼다고 놀렸어 했더니 엄마가 방석을 끊어더니 딸 앞에 깔더니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했어. 딸아 미안하다. 나도 너를 이쁘게 낳고 싶었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낳으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따라다니는데 너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은 말이야. 착 이렇게 되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잖아. 걔 만나보니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선택한다잖아요. 선택이 매우 중요해. 근데 선택을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안 할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선택이 가능한 건 교환이 가능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제자 안병욱 교수가 있잖아요. 안병욱 교수가요, 그 양반이 인생에 대한 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째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동가치를 고부가치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가정 행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여자는 남자 잘 만나지만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종교를, 기독교를 갖느냐, 아니면 뭐 불교를 갖느냐, 이건 본인의 선택이죠. 어떤 사상을 갖느냐.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물보다 진한 게 피다는 거예요. 그 피보다 진한 게 뭐냐? 그 종교 사상 이념이에요. 이념이 다르면 아버지를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치라는 건 이 장미꽃 한 송이 이거 5,000원 할 겁니다. 5,000원짜리 가지고 혹시 우리 국장님 사모님에게 장미꽃 선사한 적 있습니까? 빌 거 다 하고 하나 저런 사람 때문에 지장이 많아 내가 살아가는데. 만약 안 한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날 잡아가지고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선물해 보세요. 사들고 가가지고 띵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때는 나야 문 열어야 되지만 띵동 누구세요? 그러면 여자는 택배인가 이러고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때는 꽃을 든 남자는 까꿍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면 꽃을 들고 있거든. 당신 웬 꽃이야?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돼. 강사가 하나 닫아 주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다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이 꽃이 예쁠까? 당신 얼굴이 예쁠까? 궁금했어. 아내 옆에 꽃을 갖다 대고 꽃 한 보고 보다가 꽃보다는 당신이 예쁘고 이래야지. 꽃이 더 예쁘구나 이러면 또 그것도 대박 쓰는 거야. 그런데 사실 가치는 그렇게 받아든 5,000원의 가치는 아내가 사랑한다 당신 고마워하고 줄 때 받은 꽃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가치입니다. 진일 목걸이나 이래 목에 걸리면 세팅인데 여러분 이게 보석입니다. 돼지로 던지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다이아가 보석입니다. 발바닥에 깔면 모래보다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능하잖아요. 출생 연도 10년만 젊어졌어도. 그리고 아니 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느냐, 왜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지난번에 TV 나와서 어느 사람이 얘기했는데 진짜 웃기더라고. 아주 부부가 정이 좋대요. 근데 아나운서가 묻더라고. 두 분 정분이 좋으신데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분위기 좋았어. 여자한테 물었더니 여자는 뭐라지 알아? 나는 안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아니 왜요? 이랬더니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뻥이지. 지가 어떻게 여자 남자를 지가 선택했어요. 자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불편이 태어나느냐. 모든 것은 이게 명품 가방이에요. 요새 명품 가방 얘기 많이 나오죠. 유모도 있어요. 명품이냐 짝퉁이냐. 안 하면 비가 올 때 머리에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품이라잖아. 명품이라잖아. 지하철 탈 때 땅바닥에 놓으면 그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건 진품이라잖아. 요건 이탈리아의 구아르니 밀리리 씨가 만든 건데요. 79억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10개를 만들어 동시에 다 팔렸어요. 그 명품과 일반 가방과 다른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명품은 시간이 가도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 근데 사람도요,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뭐야? 아, 나 이럴 때 진짜 짜증나. 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가고 싶어 집으로 그냥. 명품 인생은요, 나이가 들수록 계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피신하고 쓰임받는 게 명품 인생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직원 때는 좋았어. 높아지니까 여러분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갑질하려고 그래요. 갑질. 높아져야 부하들 부려먹잖아요.
높아지면 가방도 들어주잖아요. 이 멋이 높아져 본 사람은요, 이거 알아요. 내가 높아져 보니까 내가 참 높아진 이유를 내가 언제 알았냐면 한강 bom장하니까 이게 높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동차가 날 태우러 와요. 문을 열어보니까 내다보면 차를 닫고 있어. 나가면 자기가 문을 열어. 내가 열어두는데 꼭 지가 열더라고. 타면은 출발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가용이 와서 날 태우고 쫙 나갈 때 그때 그 느낌, 여러분 개맛을 알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자는데 언제 봐. 근데 높아진다는 건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은 반면에 내가 높아져서 갑질을 당하는 의뢰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높아질 사람만이 높아져야지, 높아져서는 안 될 사람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얘기하십니까? 과장감이 과장이 돼야 되는데 과장감도 안 되는 게 되면 그때부터 직원들이 전부 인사과 가서나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왜? 우리 과장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어. 과장이 보기 싫어.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공사의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적폐가 있다면 인구의 뭐 절벽 얘기 나오지만 부패, 갑질, 직장 괴롭힘,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출근하기 싫어. 어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래도 학교 가야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해. 애들도 싫어해. 그래도 가야지. 왜? 네가 교장인데 안 가냐? 그래요. 사실 이거보다 추억이 있다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갈등 문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경 쓸 거죠. 이 안전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것이 국민의 행동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자, 우리가 가야 할 게 뭐냐, 혁신과 변화. 구로구가 변화한대요. 우리 국회의장님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더 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메뚜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메뚜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내가 선물은 없어. 그냥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아는 분 없어요? 메뚜기 색깔을? 메뚜기는 메뚜기색이지 뭘 그걸 물어보라. 이게 메뚜기예요. 초록색입니다. 벼잎색의 초록입니다. 갈색입니다. 벼가 갈색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사회 트렌드에다가 공무원들은 접목해 나가야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는요, 우리는 나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만 해도요, 사무실에 나와서 여직원들 엄청 괴롭혔어요. 여직원 결혼한 사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요, 성희롱했어요. 요새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그러고요, 담배에 앉아서 줄담배 피웠어요. 요새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핵심은 이 한 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부패 방지 제도의 필요성이 뭐냐면 이건 뭐 얘기할 거 없죠. 지금 관련법이 엄청 많아요. 공직자윤리법, 부패 방지 공직자보호법, 공직자신고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것이 나온 건 목민심서에 나오는 정약용 씨의 목민시대는, 목민과는 본래의 직무를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는 능히 목민이 될 수 없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목민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부패 지수를 조사했어요. 1월 23일 날 발표했는데 2002년도 그림표 보세요. 여기 위에가 쭉 가는 게 순위예요. 지금 우리가 50등에서 출발했는데 2003년도, 지금 20년도 31등까지 갔어요. 점수가요 쫙 올라가서 63점까지 갔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여기도 이유가 뭐냐면 IT 강국이야. 경제력이 열등이야. GDP가 3만 불이야.
그런데 청렴도는 하인 이유가 뭐냐? 37개국 가운데 OECD국가 중에 22등이야. 한국 63등이고 63점에 31등인데 180개. 덴마크가 1위고 대만이 25위. CPI가 오르면 부패지수가 오르면 외국 수차도 늘어나고 공화국 오명도 없기 때문에 국격이 추락되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한만 많아도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청년들을 평가할 때는 청렴이냐 부패냐 두 가지를 나눠보면 청렴은 깨끗한 정무 수행, 직무 수행, 부정한 직무 수행. 이거는 사익 부정 불친절 눈썹 부리게 하는 거야. 그 중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갑질, 성희롱, 성폭력, 직장인의 괴롭힘. 진짜 직장의 괴롭힘이 이게 고질병이에요. 당해본 사람이 왜 출근하기 싫으냐? 가서 물어봐요. 우리 과장님 언제 자리 옮길 겁니까? 왜? 괴롭혀. 업무도 아닌 거 가지고 괴롭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청렴이 상하지 않고는요, 공직자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공자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지배를 받습니다. 공무원들은요, 특별 권력에 지배를 받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더 심하게 윤리지배를 받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사무실 다시 가서 복창 안 하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규정에.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면 보입니다. 윤리가 집어쓰고 그 속에 있는 인권도 있고 갑질도 있고 갑질 내 직장 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상호 존중하는 것, 역지사지하는 것. 과장은 직원 입장에서, 계장은 직원 입장에서, 직원은 과장 입장에서 역사하자. 갑질 없는 사회를 조성하자.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자. 이것이 오늘 얘기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갑질이 뭐냐 했더니 이 갑질을 보니까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한국 리서치에 조사를 했어요. 매우 심각하다가 50%예요. 대체로 심각하다 46%, 96%가 심각하다는 거야. 당해본 경험이 있냐 했더니 가끔 당해본 게 46%고 한두 번 당해본 게 30%예요. 이것도 없다는 10%. 다 당해봤다 이게. 여기에 갑질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 당해. 그런데 이 8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갑질에. 법령 위반해서 이익 찾는 거, 사익, 부당한 인사, 비인격 대우, 기관 이야기, 그 다음에 불이익, 부당한 민원, 기타 사적 요구. 이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8가지의 갑질의 괴롭힘의 가이드라인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례를 들겠습니다.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가 뭐냐? 신체 폭행과 협박하는 일이에요. 어느 사람은 줘박아. 야, 여자 옛날 군대식으로 조인트를 까고 이래. 어느 사람은 지속적 방금 욕설을 해. 어느 사람은 모욕적인 언사. 또 온라인에도 막 그렇게.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공사 소문과 음해 명예훼손, 전신고통을 주는 행위, 합리적 없는 반복적인 사적 무시시. 아니 어느 사람은요 이사하는데 직원들 갖다 이삿짐 날리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엔 했다 그래요. 일방적인 업무 능력, 성과 불인정, 조롱하는 행위. 사실 괴롭힘의 정의는 3가지입니다. 다 괴롭힘이 아니야.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위력을 이용해서 계급을 가지고 억누를 때가 그게 갑질입니다. 그 괴롭힘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할 만큼 시키는 건 관계없어. 그 다음에 신체적 정적 유발하고 근무 성적을 악화하는 행위야. 근로기준법에 직장의 괴롭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 뭐냐면 너무 쫄을 거 없어요. 상사가 쓴소리 할 수 있어요. 야, 직원들이 지금 말이야 몇인데 이제 출근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앉아 뭐 잡담하는 거야.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에요. 쓴소리죠.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는 거 이것도 괜찮아. 아니 괴롭히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 괴롭히는 게지 밑에서 하는 건 그 관계. 밑에서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돌멩이 들고 과장 퇴근할 때 저 있다
장돌로 까게려고 하지 마라. 그전엔 그렇게 한 놈이 있었다니까. 했죠? 당신이 했어 그때? 오늘 퇴직 잘했어. 이거 동료 부하끼리 험담하는 거 이거 괜찮아. 술 먹으면서 야 오늘 이건 괜찮단 말이야. 이건 갑질이 아니고 괴롭힘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사적 시간에 구속하는 거. 사적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상사가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예방하는 건 대응책은 뭐가 있느냐. 괴롭힘 방지, 처리 뭐 있어. 이건 그냥 피해자가 만약 호소를 하면 보호해야 되는데 근무 장소 변경해 줘야 돼요. 전환 배치해 줘야 돼. 유급비가 주고 적절한 조치해야 돼. 상담요원이 필요한 지원해 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신고자의 불이익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매게 돼 있어요. 이 엄청 무서운 처벌입니다. 직장 내에 괴롭힘을 했는데 이걸 안 해줬다? 이게 알아주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몇 가지 얘기할 텐데요. 법령 위반한 거, 사적 이익을 요구한 거. 근데 사적 이익 요구한 사람은 A 과장은 정직이론의 피해자를 경조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처럼 있어요. 비인격적인 대우. A 과장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직원이 퇴사했어요. 대리운전을 지시했어. 술사석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해서 무조건 다 술집에 와. 그 다음에 이거 신고하려는 걸 방해했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그 과장 파면됐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 다 있지만 여기 업무 불이익이 있습니다. A 계장은 업무 분장 시 당초 2명의 업무를 특정 1명에게만 편중해 줬어. 왜냐하면 이권 업무이기 때문에 네가 다 해. 허가는 네가 다 해. 너는 신부름이나 해. 이래가지고 이게 휴식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렸어. 너는 막 그게 문제야. 그때 업무 위에 사유로 직원에게 필잔을 주고 금품도 받았어. 이 사람은 A 계장은 파면되고 과태료 40만 원 먹고 전 직원 상대로 사례 교육하고 또 기타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인격적인 대우. A 부서장은요 휴식 중에 여직원을 상대로 김영숙 씨 일로 와. 나하고 한번 땡겨. 스러. 아니 이거요. 부서장 감봉 1월 맞았어요. 전 직원에게 갑질 교육 70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무한히 많지만은 시간 관계로 얘기 못하지만은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자, 추억 한 토막 얘기하겠습니다. 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외국었죠? 강북에서 바라보면 송파 지역의 롯데월드입니다. 내가 한강사업 본부장을 했잖아요. 본부장 직책을 맡았더니 이게 한강의 모습입니다. 고수부지에 잔디가 하나도 없어. 옛날 뚝섬에 포도나무 큰 거 한강 개발할 때 다 변해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이요 물 흐를 때 방해한다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내가 유럽을 갔더니 유럽 나인강이 독일을 가려는데 독일 가봤더니 이게 나인강의 모습이야. 이거하고 전혀 달라. 뭔가 봤더니 나무가 있는 거야 강에. 그래서 내가 당시에 시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20년 지났다고 몰라? 여기 써놨잖아요 내가 고건시장이라고. 여기 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모자 쓰는 바람에 나도 난지 모르겠어 이게 모르겠는데 내가 고건시장님에게 한강에 나무 심을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시장님 방송국에 얘기해서 카메라 나오고 보도자료 냈으니까 시장님 와서 잠깐만 좀 이렇게 시장이 그래 잠바가로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나무에 시장님이 두 그루 심었어요. 요거하고 그리고 가졌어. 나는 끝까지 심었어. 끝까지 심었는데 그날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비 오면 어떡할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비가 와서 야, 이거 죽으면 시의원들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했다고.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강이에요. 지금 여의도에 남항으로 없던 여의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의도 모습입니다. 나는 그래서 2000년도
바로 가슴에 훈장 하나 받고 퇴직했어요. 근데 그때 이때 내가 청와대 뛰어갔잖아. 그래가지고 막 청와대가 난리 쳤어요. 어떻게 공무원을 연형으로 따지느냐. 건강한 놈 더 시키고 약한 놈 내보내지. 실력 있으면 더 시키고 실력 없는 놈 내보내지. 어떻게 똑같이 나이를 자르느냐. 이게 지금 바른 얘기야. 나 싱싱해. 물론 가지는 않고 생각만 했어. 아이고 간다고 들어갔어.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퇴직한 그게 2002년도니까 꽤 됐잖아요. 그런데 자, 리더십 코칭 배우고 가르치는 거 조직의 생동 동력이 850이야. 그런데 피터 드레카가 말하기를요, 구성원은 바른 일을 해서 그런 사람이다. 지휘도 특권도 계급도 아니다. 이게 요게 리더고 요게 팔로워잖아요. 구로구청장이 어느 분이세요? 문헌인 씨잖아. 이 문헌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낫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 양반이 인사말 이를 맞섰어요. 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밸리를 중심으로 4차선을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도시 구로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구청장을 맡으면서 하신 뜻이고 맞습니다. 바르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리더와 팔로워에는 협조가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하려면 첫째는 파트너는요, 긍정하고.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냐?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잖아. 아니야, 나대용 씨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리더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구청장님이야. 구청장님은 리더는 이순신 장군이 나대용 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배를 만들 때 4가지 기준을 정해라. 첫째는 일본 배보다 빠르게 가게 해라. 두 번째는 일본 배하고 우리 배가 맞부딪힐 때 일본 배는 두동강 나고 우리 배는 말짱하게 만들어라. 세 번째, 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 않게 하라. 철갑을 씌웠어. 일본인들이 칼을 들고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라. 이래서 노량해정에서 12척으로 303척을 물들인 정가식이 거북선의 훌륭한 리더와 팔로우의 조화가 이루어진 건데, 긍정하는 거야. 이 긍정은요, 참 나는 옛날에 시원지게 있을 때요, 나하고 같이 서본 사람 아직 여기 있을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아까 누가 뭐 했는데, 나는요, 누가 이런 부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해줄게. 무조건 해줄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해줄게. 다만 시간은 좀 걸려.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입후보에서 여의도 가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니야.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 가장 많이 파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의 힘. 시간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이 긍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윗사람일 때 기분 나쁜 게 뭐 얘기하면 안 돼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옛날에 그때는 해봤어? 정주영 씨는 해봤어? 이게 부하로서 팔로워서 좋아하는데, 긍정하는 것. 두 번째가 경청하는 것. 이 경청 못해요. 우리는 대개 과장님들이요, 직원들이 뭐 현장에 갔다 와서 가보니까 내 청소과에서 가보니까 뭐 현장에 이렇게 하면 야 1절만 해 임마. 내가 안 해봤겠 임마. 그거 넌 젊은 놈이 그렇게 말이 많냐 자식아. 이거 갑질입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 민원인의 얘기든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칭찬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까? 보다 들어주지도 않는데. 근데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밌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토트넘에 가는데 모리노 감독이 출장하는데 딱 따로 불러 세우더니 볼 딱 잡고 너는 우리 앞으로 토트넘의 기둥이 될 거야. 너는 내가 믿어.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받고 운동량을 뛰어나가는데 기록을 보니까요,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독이 세상에 토트넘에 그게 실현됐잖아요. 더한 건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는 뭐냐? 이 격려는요,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꼭 좋은 아내는요, 남편이 힘들어서 집에 피곤해 왔을 적에 격려해주는 아내. 당신 힘들면 회사 그만둬. 내가 돈 벌게.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이래야지. 에이그, 내가 시집을 잘못 왔지. 저런 걸 믿고 와서. 격려가 되는, 아까 청자분들 인사 말씀하셨지만은 직원들에게 저녁에 퇴근할 때, 자, 오늘 회의는 간단히 끝내지. 다들 수고했어. 그러기 힘들어도 내일 만나. 이게 격려거든요. 그런데 사실 셀프 리더십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은 철저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이거 다투면요, 이거 공직자가 누구하고 동료든 민원이라고 싸우면요, 그 싸운 사람은 어쨌든 이겼던 졌던 간에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각한선하게 잘해라. 집에서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직장 나와서는 계장에게. 자, 내가 직원들한테 열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전화가 왔어. 오늘 점심 같이 하자 이러는데, 내가 시청 계장 때 재무국장님이 지출 계장할 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나하고 점심 같이 하자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 임마, 국장이 뭐 주는데 어떤 님이 임마 약속을 해야 돼. 전 국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겠는데? 우리 여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여직원들은 일용직이에요. 대통령이 오는 날은 신분증이 없어도 들어오질 못한 애들이에요. 게다가 모처럼 며칠 전부터 약속을 해놨어요. 점심 먹기로. 근데 오늘 국장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가면 그 여직원들 6명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그 여직원이 국장님보다 더 손해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 계장하고 과장하고 둘이 밥 먹으러 가자면 계장 따라가야지 과장 따라가는 놈은 그건 아부성이 강한 놈이에요. 평가는 계장이 하는 거야. 요새는 계장이라고 쓰라는 거 팀장이 하더라고, 팀장이. 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면 강사는 힘이 나는 거야. 그런데 가진 건 나눠주라 이거야. 자, 보니까 계장 서랍을 열어보니까 팀장 서랍이니까 볼펜이 여러 개요. 볼펜 없어가지고 녹여 쓰는데 그거 있으면 직원들이 하나씩 쓰라고 나눠주지.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질론. 그건 감이 아니야. 그거 무슨 과장감이야. 그게 무슨 국장감이야. 이거 자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달인데, 소통 얘기를 하려는데 말인격이다 그러는데요. 험담보다는 칭찬을 하라. 소통하려면 말을 덜 해야 내 편이 된다. 나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난 또 오늘 안 할 수도 없잖아. 내가 강의하니까. 두 번째는 흥분하거나 화내지 말라 이게. 인격자는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화내는 거 봤습니까? 교장 선생은요, 짜장면 켰는데 안 왔네요, 늦었네요 이러면, 여선생님이 짜장면 시켰는데 떠났다는데 안 오네요 이러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어디다 시켰습니까? 그거 다시 이거 시키지 말라고. 배고파 죽겠네 이러지. 교장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떠났다면 오겠지요. 선생님 볼 일 보세요. 이게 인격이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해주라 이게. 이게 중요하게. 이 강사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면 인기 없어요. 듣고 싶은 말, 뭐를 듣고 싶으냐? 아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내 입장에서 예쁘다는 말이잖아. 남편이 예쁘지 않은데 왜 예쁘냐? 물론 이영애나 김태희한테 비교하면 조금 모자란 건 사실이야. 근데 왜 걷다 비교하냐고. 못생긴 여자한테 비교하면 우리 아내는 엄청 예쁜 거야. 예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을 짜냐 싱거고 그냥 간 맞춰달라고 입에 가져오잖아. 그때 답은 딱 하나요. 딱이야 이래야지. 짜다 싱겁다 토달면 안 돼. 그냥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오라,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 말만 하지. 안 돼, 너는 뭐 이래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말로 낸 상처는 칼로 낸 상처보다 더 깊다는 게 모로코의 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히 있지 말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내가 합격했던 날, 공무원 합격했던 날, 몇 번, 나도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공무원 됐어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난 9급 공무원, 난 하긴 처음에 5급으로 들어왔어. 그때는 5급 인류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9급이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술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요새는 인기 없다 그러는데 옛날엔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떨어지는 사람이 23만 명이에요. 나는 됐잖아. 두 번째는 누가 이기를 택했냐? 공시생들이 44만 명이라는데 이건 좀 줄었겠죠. 이걸 누가 끌어왔습니까? 내가 와서 한 거잖아. 더한 것은 뭐냐? 공무원은 원래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는 뭐냐? 업무고 일이 많아요. 또 생활고 봉급 받아도 계급 올라가도 역시 모자라. 올라갈수록 더 모자라. 애들 대학 가보세요. 융 잡았지 않고 대학 등록금 딱 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병고, 병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피난고. 이게 공무원들은요 사실 신문에 나잖아. 뭐 누가 부정했다라면 괜히 내가 마음이 쫄아오는 거야. 이거 견뎌내야 돼요. 공무원은 원래 사고 친다 이게. 그래서 힘들다고 피기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부지 기술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라. 그래서 사실 결단하라 이게요. 악마의 속삭임. 규정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규정 어기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그건 규정인데 그대로 어떻게 다 하냐. 규정에 돼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돼요. 비밀,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비밀이야. 천만의 말씀 무슨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없어요. 꽃길을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구청장하고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너 얘기해서 내 좋은 길 보낼 테니까 이번 이것만 하나 해결해. 솔깃하지. 꽃길은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묵민심서에 사지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게 세상에 비밀은 없다. 자, 살아가는 건 뭐냐? 딱 이겁니다. 해야 할 일 하면 성공합니다. 안 되는 일 하면 실패합니다. 노력이 최선인 거야. 이 김연아 선수하고요 아사단 마요하고, 김연아 선수는 훈련 열심히 하니까 금메달 따는 거야. 아사단 마요는 연습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뭐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터닝 포인트. 기독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기독교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기독교에 뭐 얘기한 건 아니,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우린 잘못했잖아요. 다시는 안 하면 됩니다. 내가 결혼식 주례할 때 물어봤어요. 대학을 나왔다는데 둘 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나와서 인물이 너무 좋게 생겼어. 근데 물어봐서 신랑한테 너 연애 몇 번 했냐? 이랬더니 대답하겠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신부모 물었어. 너 미팅 몇 번 했어? 이랬더니 말 안 해. 내가 그랬어요. 연애를 해도 미팅을 해도 괜찮다. 어제까지 한 것은.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 남자는 옆에 있는 신랑 하나밖에 없고 신랑은 옆에 있는 마누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지. 지내간 건 다 지내간 거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하지 말라. 이게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부정한 일 남의 돈 안 먹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 일이 돌아보면 그게 갑질이었잖아요. 그게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갔는데 이제부터 오늘 내 강의를 들은 이 순간부터 이제는 그 하던 걸 터닝 포인트 돌았어라. 이제는 더 하지 말라. 그래서 마중지봉이다. 이게 뭐냐면 산밭에는 쑥이라는 뜻입니다. 쑥이 혼자 자라면 1m씩입니다. 대마초 태어나면 2m, 3m 자라. 그런데 이 데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레사는 누구냐면 수녀잖아요. 데레사 수녀인데 나 이런 일을 처음이 안 했어. 서양 여자가 아시아에서 수녀 봉사했잖아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권력도 금력도 재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훌륭한 일을 했단 말이야. 이 말을 한번 보자. 이게 데레사 수녀의 어록입니다. 나는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나머지를 읽어주세요. 나는 좀 목소리 좀 크게 확실히 해봐. 나는 당신은 따라서
조직이 생동감 있는 건요, 여러 사람 모이면요, 내가 하는 일 상대가 못하면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 좀 하고 회화 좀 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핀잔 주지 마세요. 걔는 수학을 잘해. 아무것도 못한 노래방 가면 나훈아야, 등산 가면 다람쥐야. 근데 각자 태어난 게 다른데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한다고 해서 원망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오늘 강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 한번 더듬어보세요. 그 다음에 잘못 갔으면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오늘 주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벌 쓰다가 야, 잘못하는 놈 있으면 손 내리고, 손 내려. 앞으로 또 하겠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돌아서면 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습니다. 귀찮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은 유혹받아요. 특히 남자들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것, 또 다른 여자 찝쩍거리는 거. 근데요, 다른 여자 찝쩍거리다가 들키면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 부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들키지 마세요. 내놓으란 물이 다른 거 없어요. 안 들키면 로맨스예요. 들키면 불륜입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차라리 하지 말걸. 그래서 자, 태양은 태양을 향해서 걷는 자에게 비춘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카즈미스키의 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은 우리가 반복된 행동의 결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행동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선수와 리더는 다르다. 지금의 역할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게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한 말인데, 이게 운동선수들의 참 훌륭한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또 한 마디 더합니다. 직원과 간부는 다릅니다. 오늘의 직원은 장차 간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과장 됐다고 영원히 과장입니까? 나도 말단 직원이지만 나도 과장이 된다 이거야. 그 준비할 때 뭐라 해야 되냐? 나는 과장이 잘못하면 나는 너처럼 안 하겠다는 생각을 다진 것도, 그것도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나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다니겠다는 게 그게 보이고, 그게 바람이다. 그래서 자, 조동아 씨의 시 하나 낭송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 그것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너와 내가 변해야 세상 풀밭과 산이 변한다는 메시지를 조동아 시인은 시로 얘기했습니다. 강의 마치면서 시골의 가난한 산촌에서 공무원을 꿈꿨습니다. 접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서 농사를 짓다가 야간 공고 신받아가면서 사전업 끝에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현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훈장도 뭐 2개나 받았습니다. 지금 80을 넘었지만은 유튜브도 하고 문진협회 회로 시도 쓰고 스피도 쓰고 시의회에서 시의회 이사로 송파구 회장으로 봉사도 하고 지금도 영사를 꿈꾸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규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내 생애 최고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은 인생 하면 여러분은 멋진 공무원으로 되자. 멋진 공무원으로 되자. 멋진 공무원으로보다는 이가 낫겠다. 멋진 공무원이 되자. 이렇게 외치면서 주먹을 들고 외치면서 끝내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자, 주먹을 들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확실히 들리도록 한 번뿐인 인생 하면 여러분은 멋진 공무원이 되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한 번뿐인 인생. 멋진 공무원이 되자. 한 번뿐인 인생. 멋진 공무원이 되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강의를 다니는 중에서 오늘 제일 잘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또 한 번 부를까 싶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이 열린 분이시고 이래서 직원들의 구석구석도 챙기시고 또 역시 세상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청장님은 오늘 처음 뵀지만은 역대 구청장보다 인물이 제일 좋으세요. 내가 이런 거 하지만은 이거 잘못하면 생기지만 너무 참 인품이 좋으시고 그래서 존경하고 이제 제가 이제 끝내면서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의미는 혹시 얘기하다가 잘못된 거 있거나 귀에 거치는 거 있으면 용서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일 테니까 고개를 들은 시간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인 청렴과 직장 내 괴롭힘 함께 근절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강연을 해주신 이보규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4분기 직원 정례 조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